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뒤늦게 제 짝을 만나 신혼생활을 시작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저에겐 여러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의 남편도 그 어려운 일들을 겪은 후 만나게 된 인연이죠. 사실 지금의 남편은 제가 정말로 인생의 운명이라 생각했던 사람과 헤어지게 된 후 만나게 된 사람입니다. 그때는 그 운명이라 생각한 사람과 헤어지며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위한 한 과정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운명이라 생각했던 사람과 헤어지게 된 이유는 바로 제 진짜 신분을 모르고 저를 무시하다 못해 그 사람과의 결혼을 막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던 예비신부 때문이었으니까요. 사실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부러워하는 건물주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냥 건물주도 아니고 서울 도심 노른자 땅 위에 큰 빌딩을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간물주의 딸이라고나 할까요? 저희 집이 처음부터 잘 살았던 것은 아니지만 아빠가 열심히 일해 성실히 재산을 모으면서 중간중간 큰 운도 따라주어 나중에는 모두가 부러워할 서울 중심 번화가의 큰 빌딩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때도 대학을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저희 신분을 감추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의 집 조건이나 재력을 보고 접근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당하신 적은 없지만 저희 아빠도 아빠의 재산을 보고 접근하는 사기꾼들 때문에 골치를 썩은 적도 몇 번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빠는 사람을 만날 때 친구든 회사 동료든 이성이든 내가 가진 조건이 아닌 나 자신 자체를 보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면서 집안이 잘 사는 것을 늘 비밀로 하게 하셨습니다. 저도 크면서 아빠를 보고 직접 보고 느낀 것이 있는지라 어디 가서 있는 집 자식이라 티낸 적 없었고요. 그리고 워낙 고생을 해서 성공을 이루셔서인지 아빠는 늘 사람이 겸손해하고 감사해야 할 줄 안다고 교육하셨기에 저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 덕에 운명이라 생각했던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되었지만 그런 속물 시어머니를 평생 모시고 사느니 헤어진 게 100번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남남이 되었지만 저와 처음 결혼하려고 했던 그 사람과 만나게 된 것은 제가 일하고 있던 저희 커피 매장에서였습니다. 그이는 저희 매장의 단골 손님으로 자주 커피를 마시러 들러주었거든요. 제가 다니던 커피 매장은 그냥 보통의 커피숍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 아는 건물주만이 입점시킬 수 있다는 그 커피 전문 매장이었습니다. 제 이야기에 모두 예상하셨겠지만 제가 다니던 커피 매장은 저희 아빠의 건물에 있는 곳으로 그 커피 매장을 입점시켰던 사람도 바로 저희 아빠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건물주로 커피 매장의 건물을 빌려주고 수익의 일부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커피 매장에서 일하게 되었던 이유도 아빠에게 건물을 물려받기 전 배우게 되는 후계 수업의 일부였고요. 물론 뭐하러 사서 고생하느냐는 분들도 있을 줄 모르겠지만 그 사서 하는 고생이 나중에는 삶을 사는데 큰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저희 아빠를 보며 배웠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되었든 밑바닥부터 차곡차곡 경험을 쌓아야 된다는 것이 아빠 생각이었고 저 또한 같은 생각이라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무엇이든 열심히 배우며 살았습니다. 작은 일을 못하는 사람이 절대로 큰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혹여 무슨 일이 생겨 제가 인생을 바닥부터 시작해야 할 때가 온다면 바닥부터 어찌 시작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 차근차근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란 저의 생각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다니던 대기업 회사까지 관두고 제가 아빠가 입점시킨 커피 매장 일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이는 그렇게 제가 후계 수업을 받기 위해 나간 커피 매장에 자주 들러주던 단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이는 중간중간 바쁜지 매장에 들르지 않는 날도 많았는데 올 때마다 변해 있는 다양한 그의 모습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정말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아주 쌩쌩한 모습이었다가 어느 날은 또 다 죽어가는 초췌한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늘 제가 근무하던 이른 아침에 들러주었기에 저는 그 사람이 대리운전 기사님이나 아니면 택배 운전기사님쯤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커피를 사러 찾아온 그에게 서비스 선물인 양 저희 개인 돈으로 몰래 결제해 쿠키 하나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그의 모습이 조금 안쓰럽게 느껴졌었거든요. 저희 단골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아, 저는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 쿠키를 무슨 의미로 생각한 건지 얼굴이 매우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 아주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나이가 있으신지라 거동이 불편하셔서 척추 수술로 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병문안을 간 그곳에서 뜻하지 않게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그와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어, 고객님, 아, 체리님? 제가 일하던 매장에서 직원들끼리 서로 본명이 아닌 닉네임을 부르도록 되어 있었는데 제 닉네임이 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이가 제 닉네임을 기억하고 불러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날을 계기로 서로 가까워져 연인 사이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이는 저희 할머니가 입원해 있던 병원에 레지던트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바쁜 와중에 저희 매장에 들렀던 이유가 알고 보니 저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이의 병원은 저희 매장과 가까운 곳에 있었고 병원에서 당직을 서고 퇴근한 날 우연히 커피를 사러 들렀다가 저에게 반했다는 것이었죠. 그는 쾌활하고 밝은 다정다감한 사람이었고 저희는 어느새 평생을 함께하자는 약속까지 하게 되었죠. 그러나 아직 저희 신분에 대해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후 그에게 말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지만 제가 모든 사실을 밝혔을 때 어떻게 변할지 괜스레 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그의 바쁜 시간을 쪼개 연애를 하였고 저보다 4살이 많았던 그가 어려운 레지던트 생활이 끝날 무렵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잘 사는 것은 맞았지만 이미 검석에 사는 것이 버릇이 된지라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살던 아파트에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아빠 말로는 저를 시집 보내고 나면 엄마와 함께 전원주택을 사 들어가 사실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이는 저희 집을 보며 아무런 의심 없이 그저 평범한 가정집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과 비슷해서 친근해서 더욱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큰 빌딩의 건물주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요. 아빠는 그이를 보더니 우리 집과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그이의 성품이 마음에 든다며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을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뭐가 급한지 아빠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그 소식에 그이가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글쎄 저 모르게 결혼식장을 알아보더니 예약까지 해놓은 것입니다. 바쁜 의사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었는지 쉬는 날 하루 동안 이곳저곳을 혼자 보러 다니며 덜컥 예약까지 해놓은 것입니다. 아직 그의 어머니를 만나 뵙기 전이었고 제대로 결혼 날짜조차 의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이가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바쁜 의사 생활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언제 결혼하게 될지 알 수가 없다면서 기회가 될 때 미리 준비해놔야 한다면서요? 그러면서 저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약한 결혼식장을 보면 저도 분명히 마음에 들어할 거라면서요. 그이는 일찍 아버지를 떠나보낸 사람이라 예비 시어머니께서 혼자 키우셨는데 어머니께서 반대라도 하시면 어쩌려고 그러냐는 제 말에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니 본인 엄마라면 분명 저를 당연히 마음에 들어 할 것이라면서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를 직접 뵈러 가는 게 많이 긴장되긴 했지만 그의 말에 용기를 갖고 예비 시모를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그래, 어서 오너라. 우리 호성이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해서 궁금했었는데 정말로 참하고 예쁜 아가씨를 데리고 왔네. 이놈이 지 멋대로 식장까지 잡아놨을 때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내가 궁금해서 이것저것 물어봐도 직접 만나서 물어보라며 몰통 이야기를 해줘야지. 엄마 어때? 우리 예빈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 내가 뭐라고 그랬어? 엄마도 보면 분명히 마음에 들어할 거라 그랬잖아. 우리 예빈이 보면 볼수록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남편의 집은 제가 생각했던 대로 아버지만 없을 뿐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평범한 가정에서 시어머니 혼자 아들을 키워 의사까지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해 보였죠. 저는 그이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이 대단하고 자랑스럽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런 아들을 키운 예비 시모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요. 제가 이상함을 감지한 것은 시어머니가 차린 식탁에서 같이 식사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며느리는 하는 일이 무엇일까? 아, 저는 커피 매장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 카페 직원? 네, 어머니. 그 뭐냐 점장인가 매니저 같은 것도 아니고? 네, 아니에요. 그냥 일반 직원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시는데? 현재는 쉬고 계세요. 그동안 일을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렇구나. 제 말에 티가 날 정도로 떨떠름한 표정을 짓던 시어머니는 식사가 끝날 때까지 아무 말이 없으시다. 그이가 차를 마시다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저에게 이상한 말을 꺼낸 것입니다.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너는 뭘 믿고 우리 아들을 만난 거니? 네 주제에 우리 아들이 가당키나 하니? 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나는 말이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무슨 말을 하려다 그이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에 다시 입을 다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 매장에서 일하는지, 제가 저희 부모님과 어디에서 사는지, 집은 자가인지 전세인지 조목조목 물었습니다. 그리곤 식장까지 잡았으니 빨리 결혼 준비해야 한다는 그이의 말에 저희 결혼을 허락해주는 것처럼 아무 말이 없으시다. 제가 그이의 집에서 나오는 길에 제 연락처를 물으시더라고요. 꼭 제 연락처를 알고 싶다면서 왠지 저한테 연락할 일을 많을 것 같다면서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이 몰래 단둘이 좀 만나고 싶다면서요. 그전 시어머니의 태도가 이상하긴 했지만 결혼할 남자의 어머니이니 저는 반가운 마음에 저는 쉬는 날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만나자 카페에서 잠깐 이야기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처음 밖에서 만나는 예비 시모를 커피숍으로 데려가는 것도 그렇고 이미 괜찮은 식당을 알아봐서 방을 예약해 두었던지라 그곳으로 모시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머니 물을 내오기도 전에 급히 이야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나는 너랑 이런 곳에서 밥 먹을 생각도 없고 호성이가 식장까지 잡아놓았다고 하니 나도 더 늦기 전에 말해야겠다. 그러니까 바로 본론부터 말하마.
나는 이 결혼 반대다. 그러니 우리 호성이랑 헤어져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호성 오빠랑 헤어지라니요. 저희 두 사람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고요. 어머니께서 무슨 이유로 저희 헤어지라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사실 호성 오빠도 알고 있는 건가요? 정말 기가 막혀서 네가 낯짝이라는 게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구나. 정말로 내가 왜 헤어지라고 하는지 몰라서 묻는 거니? 그렇다면 알려주마. 네 주제 좀 알아. 어디 카페 종업원 주제에 우리 아들을 넘봐? 네 주제, 의사 남편이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어디서 남의 아들 인생을 망치려고? 어머니, 제 직업이 뭐 어때서요? 세상에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다고요? 제가 지금 커피 매장 직원이지만 열심히 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람 일은 모르는 거고요. 어머니 죄송한데 저 호성 오빠랑 헤어질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던 오빠가 저랑 헤어지고 싶어 하는 거 아닌 이상 저는 못 헤어져요. 이게 인제 보니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너 우리 아들 의사인 거 알고 일부러 접근했지? 오냐? 좋다. 네가 정 우리 호성이랑 못 헤어지겠다면 두 사람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마. 그렇게만 해준다면 나도 더는 두 사람 결혼 반대 안 하마. 저는 그 일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시어머니가 말하는 방법이 무엇이든 그것으로 우리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한 그 방법이라는 것이 제가 결코 들어줄 수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데서는 의사 사위 데리고 가면 여자 쪽에서 병원 하나는 우습지 않게 차려준다고 하더구나. 네가 우리 아들 병원 하나 차려주면 나도 이 결혼 허락하겠다. 아들 하나 있는 거 힘들게 의사 만들어놨는데 나도 그 덕 좀 봐야 하지 않겠니? 나도 우리 아들 덕에 호요식 좀 하고 살아보자. 내가 너 따 있고 좋으라고 호성이 의사 만든 줄 알아? 그 정도 능력 없는 거면 우리 아들 앞에서 사라지던지. 어머니 죄송한데 다른 건 다 들어드려도 그건 못 들어드리겠는데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오빠가 절대로 원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오빠가 알면 분명히 화낼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오빠가 무슨 파는 물건도 아니고 아들 덕 좀 보자는 어머니 말씀은 자식 가진 어머니로서 해서는 안 될 말씀 같습니다. 오빠는 어머니 호요식 해드리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니까요. 오빠는 사람 생명 살리는 일이라 좋아서 의사 된 거라고 저한테 말했어요. 이게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어른한테 훈계질이야? 그리고 뭐? 능력이 없어서 병원을 차려줄 수 없는 게 아니야? 아유, 누가 들으면 네가 무슨 카부 딸이라도 되는 줄 알겠다. 너 무슨 망상 같은 거 있니? 말은 바로 하라고 했다고. 네가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호성이 병원 차려줄 수 없는 거지 무슨 다른 이유가 있니? 뭣도 안 되는 게 어디서 육갑을 떨고 있어. 네가 능력이 없으면 답은 하나다.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면 되는 거야. 어디 제 분수도 모르고 우리 아들을 거저 먹으려고. 더는 어머니랑 말이 안 통해서 안 될 것 같네요. 저는 오빠랑 못 헤어지니 아무리 이러셔도 소용없어요. 음식값은 제가 계산하고 갈 테니까 천천히 두시고 오세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태어나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 솔직히 시어머니 앞에서 모든 걸 밝히고 한마디 해주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조건대로 따진다면 한참 딸리는 것은 어머니 아들이니 내가 데려가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기려고요. 당신 아들 주제에 나 같은 여자 어디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으냐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조건을 따진다면 결혼을 반대해야 할 집은 그의 집이 아닌 바로 저희 집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을 그이에게 모두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저히 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뭐라고? 엄마가 정말 그러셨다고? 응, 오빠랑 절대 헤어질 수 없다고 했지만 너무 충격받아서 오늘 어머니랑 헤어진 후 아무것도 못했어. 예빈아, 정말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는 알아듣게 잘 말씀드릴 테니까 그만 마음 풀어. 엄마한테 정말 실망이다. 우리 엄마는 다른 사람들이랑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 예빈이 너한테 부끄럽고 창피해서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 그래도 예빈아, 나 떠나면 안 돼? 나 너 없으면 못 산단 말이야. 정 안 되면 엄마한테 결혼 허락받지 않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다가 어머니가 영원히 오빠 얼굴 안 보신다고 하면 어쩌려고. 나도 당장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엄마가 끝까지 반대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누가 봐도 엄마가 한 행동은 잘못된 거니까 그런 엄마 행동에 난 맞춰줄 생각이 없어. 물론 엄마한테 자식으로서 잘해야 하는 건 맞지만 나와 평생 살 사람은 엄마가 아닌 예빈이 너라고. 그래서 전 그이에게 시어머니를 끝까지 설득해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안 된다면 그때는 그이의 뜻에 따르겠다고요. 전 시어머니를 어떻게든 설득할 생각이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릴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이에게 그동안 숨겨왔던 제 비밀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일로 속상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그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란 걸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며칠 후 늦은 밤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이를 찾아갔습니다. 그이가 먹을 음식들도 좀 챙겨서요. 우와, 이렇게 늦은 밤에 우리 자기 얼굴도 보고 정말 좋다. 왠지 힘이 나는 것 같은데? 나 사실 오빠한테 고백할 거 있어서 찾아왔어. 그동안 오빠한테 말하지 못한 게 있거든. 설마 헤어지자는 소리는 아니지? 나 예빈이 너랑 무슨 일 있어도 절대 못 헤어지니까 그런 말 하는 거면 지금 돌아가. 엄마는 내가 어떻게든 설득해 볼 테니까. 엄마한테도 예빈이 너랑 절대 헤어지지 못한다고 이미 말해놨어. 그게 아니고 오빠, 나 사실 평범한 그냥 커피 매장 직원 아니야. 그냥 커피 매장 직원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도 알지? 우리 커피 매장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매장 입점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근무하고 있는 커피 매장 건물이 우리 아빠 거란 소리야. 내가 근무하고 있는 커피 매장 건물 바로 우리 아빠 거라고. 뭐라고? 제 말이 믿기지 않는지 그이는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사실 나 후계 수업 비슷한 거로 커피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중이었어. 우리 아빠도 고생해서 자수성가한 사람이라 나도 아빠처럼은 아니더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 경험이라도 쌓고 싶었거든. 그동안 오빠한테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내 조건만 보고 접근한 사람이 있을까봐 말하지 못했던 거야. 오빠, 혹시 화났어? 아니, 그게 아니고 너무 놀라서 갑자기 예빈이에 비해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져서 미안해지네. 우리 집이 대단한 집안도 아니고 난 사람 고치는 의사라는 것밖에 내세울 게 없는데. 아니야. 오빠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 오빠는 나 평범한 커피 매장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만났던 거잖아. 그런데 오빠 정말 미안한 부탁이 있는데 내가 우리 커피 매장 건물주 딸이라는 사실 어머니한테는 한동안 비밀로 해줄 수 있겠어? 난 내 모습 자체로 어머니한테 며느리로 인정받고 싶어서 우리 집 조건으로 오빠 어머니한테 결혼 허락받고 싶지 않아. 알았어. 네 말대로 할게. 마듯하긴 하지만 결혼식장을 예약한 시간까지 아직 6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 있었고
어머니의 마음을 천천히 돌리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를 설득 못해 결혼식이 늦어져 결혼식장 위약금을 물게 되더라도요. 나중에 정 안 되면 그때는 정말로 우리끼리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였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뜻밖의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가 뭐라고 했기에 우리 호성이가 너랑은 절대 헤어지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니? 너랑 결혼 허락해주지 않으면 나랑 얼굴 안 보겠다고 하는구나. 이 간사한 것. 마지막 기회다. 당장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랑 우리 호성이 헤어지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네 일하는 곳에 찾아가서 네 사장한테 말해서 너 자르게 만들 거다. 아주 백수로 만들어줄 거라고. 이게 나의 마지막 경고란 사실을 잊지 말거라. 마지막 경고라는 문자에도 전 결코 물러날 생각이 없었기에 시어머니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그러셔도 저희 못 헤어집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경고라는 시어머니의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말입니다. 그이와 오랜만에 데이트 약속을 잡고 만나기로 한 날, 아무리 기다려도 그이가 나타나지를 않더라고요. 여러 번 전화를 했는데도 그가 전화를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혹 오다가 사고가 난 것은 아닌지, 병원이나 집에 갑작스레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별의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며 서 있었는데 뒤늦게야 그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걱정했잖아. 무슨 일 있는 거야? 괜찮은 거야? 어쩌면 좋지? 내가 예빈이 너 만나러 나간다고 하니까 엄마가 갑자기 못 가게 막으시면서 갑자기 수면제 한 움큼을 삼켜버리셨어. 다행히 바로 119 불러서 병원 와서 위세척해서 별일은 없을 것 같은데 당장은 보러 못 갈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수면제를? 오빠, 나는 괜찮으니까 어머니 곁에서 잘 보살펴드려. 우리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알았어, 자기야. 정말 미안해. 그때 어렴풋이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이와 정말 헤어지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 싶은 마음에 병원에 입원 중인 시어머니를 다음날 찾아갔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 병실 앞에서 시어머니가 방문해 놓은 친구와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랬다니까. 아우, 그냥 만나러 간다고 해서 내가 아들놈 앞에서 죽는 신용하면서 수면제 몇 알 삼키니까 바로 잘못했다면서 꼬리 내리더라고. 어머, 그래도 호성이 엄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들 앞에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해? 그러다 자기 정말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왜 이래? 우리 아들이 의사야. 내가 그 정도도 모르고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봐? 내가 진짜 죽겠다고 먹은 줄 알아? 그놈이 내가 그러면 안 갈 줄 알고 쇼를 한 거지. 내가 미쳤다고 의사 아들놈 열심히 키워놓고 먼저 죽겠어? 지금도 아들놈 보라고 아프청 꾀병 부려서 안 나가고 병원에 있는 거라고. 아무 이상 없다고 병원에서 나가라고 해서 내일은 퇴원해야 할 것 같지만 그때까지 죽는 신용 좀 해야지. 지 엄마가 죽겠다는데 그런 것을 계속 만나겠다고 하겠어? 하여간 그런 거 보면 호성이 엄마도 참 독하다니까. 아이고 무서워. 독하니까 내가 의사 아들 만들고 했던 거지. 아무나 의사 아들 만들 수 있는 줄 알아? 이제 그것이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져 나갈 생각하니까 아주 벌써 꼬숩네 꼬수어. 예비 시어머니는 저와 그 일을 갈라놓을 생각에 죽는 연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결론이 나더라고요. 아무리 그 일을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 결혼은 이어질 수 없겠다는 생각이요. 결혼하고 시어머니를 안 보고 살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쉽게 그 일을 놓아줄 뿐이 아니란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이의 발목을 끝까지 붙잡고 놓아줄 뿐이 아니었죠. 그래서 전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며 그이와 헤어질 준비를 했습니다. 그에게 헤어지자 말할 적당한 타이밍을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시어머니만큼은 도무지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시어머니가 저를 다시 찾아온다면 그때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밝히고 그이와 헤어질 생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라는 자기 아들에게 병원을 차려줄 수 있는 그 상상의 며느리보다 제가 훨씬 더 대단한 금수저 집안 사람이라는 걸요. 솔직히 저의 복수에 제 배경이나 부모님을 이용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치졸하고 옹졸해 보여도 꼭 그래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을 퇴원하고 며칠 후 제가 일하는 매장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비가 많이 왔던 날이라 매장에 손님이 적었단 것이었습니다. 어머, 어머니께서 제가 일하는 매장까지는 어떻게 오셨어요? 내가 경고했지?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지 않으면 네 사장한테 말해서 너 일도 못하게 자르게 할 거라고. 우리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너랑 헤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거야? 우리 아들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그래서 너 여기서 잘리게 내가 깽판 제대로 쳐주러 왔다.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커피 만드는 곳에서나 일하는 것일 테고 여기서 잘리면 갈 곳도 없을 텐데 어디 평생 쫄쫄 굶으며 백수로 살아봐. 거지처럼 길거리에서 구걸이나 하면서.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죠? 어머니가 여기서 아무리 난리쳐봤자 제가 여기서 잘릴 일은 평생 없을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제가 여기서 기적적으로 잘린다고 해도 백수로 쫄쫄 굶으며 사는 일은 절대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다 능력 있는 분들이에요. 무슨 갈 곳이 없어서 여기서 일하는 줄 아나. 영업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 그만 나가시죠. 저도 지금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협박이야? 명찰에는 체리라는 이상한 이름이나 달고. 어디 경찰 부를 수 있으면 불러봐. 나도 너 여기 직장에서 잘리게 할 테니까. 내가 무서워할 것 같아? 감히 남이 순진한 아들 꼬드기기나 하고. 우리 아들 힘들게 의사 만들었는데 너한테 줄 것 같냐? 덤비려면 제 분수를 알고 덤비라고. 편변치도 않은 것이. 예비 시어머니의 되도 안 되는 헛소리에 저는 제가 이곳 건물주의 딸이란 걸 밝히고 제대로 한 방 먹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동안 당해왔던 모든 수모를 갚을 차례였죠. 그런데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제가 시어머니에게 당하는 이 상황이 하도 어이가 없는지 같이 일하던 파트너가 박장대소하고 만 것입니다. 이 고객님이 지금 도대체 뭐라고 하시는 거야? 고객님, 지금 이분이 누구인 줄 알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고객님이라면 우리 며느리 되어줘서 고맙다고 얻고 다닐 텐데요? 아가씨는 뭔데 어른이 말하는데 끼어들어? 저리 꺼지지 못하겠어? 어서 여기 사장 나오라고 해. 사장 부르라고? 고객님이 뭘 모르시나 본데 저희 매장에는 사장님이 없어요. 정 원하시면 여기 건물주분 불러드릴게요. 그런데 여기 건물 사장님 부르면 고객님 바로 쫓겨나실 텐데요? 뭐라고? 너도 같이 잘리고 싶어? 네 사장한테 말해서 너도 자르라고 말해줄까? 고객님, 체리가 저희 매장 건물줄 따님이거든요. 저 같으면 바로 결혼시킬 텐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의사가 벌어봤자 이런 큰 빌딩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장에서 일하면서 직원들끼리 워낙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는 편이라 그중 몇몇은 제가 저희 매장 건물주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밝혔다기보다는 저와 아빠와 같이 있는 것을 우연히 보고 알게 된 사실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워낙 막되먹고 예의가 없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직접 나서준 것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네가 여기 건물줄 딸이라니. 사실이니? 분명 네 아버지 할 일 없어서 집에서 노는 백수라고 하지 않았어? 그동안 열심히 일하셔서 건물주가 되셨으니 집에서 쉬고 계시는 게 당연하죠.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저희 아빠 백수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어차피 저 그이랑 헤어지기로 결심했고 안 그래도 그 전에 만나서 전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잘 됐네요.
맞아요. 이 빌딩 우리 아빠 거고 저 아빠 건물 물려받으려고 여기서 후계 수업 받으려고 일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병원 사실 마음만 먹으면 저 얼마든지 아빠한테 말씀드려 오빠한테 차려줄 수 있었단 소리예요.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없다더니 제 한마디에 조금 전까지 그이와 헤어지라고 협박하고 윽박지르던 시어머니의 태도가 한순간에 변하더라고요. 마귀에서 천사로 말이에요. 그게 정말이니? 아우, 그거 정말 너무 잘 됐구나. 그런 것도 모르고 내가 너 일하는 곳에 찾아와 눈치 없이 방해나 하고 정말 미안하구나. 인제 보니 우리 집에 귀인이 들어왔어. 황금 덩어리보다 더 귀한 귀인. 아니에요. 저한테 미안해하실 필요 전혀 없으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제가 어머니 집안의 귀인이 될 일은 영영 없을 테니까요. 오늘 어머니 오신 거로 저 마음 확실히 굳혔으니까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오빠랑 헤어지겠습니다. 헤어지다니. 아가,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두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헤어지지 않을 거라면서. 혹시 나 때문이니? 그동안 내가 너희 두 사람 결혼 반대하면서 세아가 너한테 못되게 굴어서 그러는 거냐고. 그런 거라면 내가 사과하마. 정말 미안하다. 이제 두 사람 결혼 반대할 이유도 없어졌겠다. 뭐가 문제니? 당장 날짜도 잡고 어서 빨리 결혼하거라. 문제가 있죠. 그것도 아주 많이. 바로 어머니가 큰 문제예요. 아니지. 앞으로 더는 얼굴 볼 일도 없으니까 아줌마라고 부를게요. 아줌마, 그동안 저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아줌마 마음 돌리려고 그렇게 노력할 때 저 커피 매장에서 일한다고 무시하고 오빠랑 헤어지라고 괴롭힌 것도 모자라 오늘 저희 일하는 매장까지 찾아오셨죠? 그런 시어머니가 있는 남자랑 무서워서 어디 결혼이라 하겠어요? 결혼하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요. 그리고 제가 그날 다 들었거든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아줌마 마음 돌리려고 병원 찾아간 날 친구분이랑 나눈 대화요. 저랑 헤어지게 하려고 일부러 수면제까지 먹고 죽는 척 연기한 거였다면서요. 그렇게 이상하고 정신 나간 시모를 저보고 어떻게 모시라는 소리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렸었죠. 제가 지금 커피 매장 직원이지만 열심히 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 잘 좀 봐달라고요. 하지만 끝까지 나 받아주지 않는 건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아줌마 당신이잖아. 그러니 아줌마 말씀대로 육갑 떠는 거지 같은 저는 이만 꺼져드리겠습니다. 아가, 그러지 말고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거라.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내가 잠시 미쳤었어.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저를 잡고 싶었던 것인지 매장 안에서 저한테 갑작스레 무릎까지 꿇으시고 본인 몸을 마구 잡고 때리기까지 하더라고요. 내가 미쳤었다. 내가 미쳤어. 나이가 들더니 주책만 들어서 너한테 모진 소리만 하고 내가 배운 게 없어 무식해서 그랬다. 그러니 네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 오성이한테 한 번만 더 기회 주면 안 되겠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주겠어? 황금덩어리 우리 아가, 제발.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아줌마가 과연 하실 수 있을 줄 모르겠네요. 뭔데? 뭔데 그러니? 우리 호성이를 받아주겠다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냐.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하마. 여기 바닥을 기라면 기고 네 옆에서 너를 떠받들며 종처럼 살라고 하면 종처럼 살겠다. 좋아요. 그럼 아줌마, 제가 기회 한번 드릴게요. 그 조건이 뭐냐면 앞으로 영원히 저와 오빠 곁에서 떠나주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아줌마가 저희 곁에 있는 이상 우리 두 사람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줌마가 평생 오빠 얼굴 안 보며 저희 친정덕 일절 보지 않고 살겠다고 약속한다면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빠랑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콩 한쪽도 아줌마 도와줄 생각 없거든요. 그런데 욕심 많은 아줌마 성격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저랑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오빠 얼굴도 못 보고 저희 집 도움도 받지 못하실 텐데 괜찮으시겠냐고요. 아가, 안 된다. 그것만은 절대 안 돼. 다시 생각해 주거라. 다시 생각해 줘. 저는 더는 들어볼 필요도 없어 바로 빌딩 경비원분들을 불렀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저희 매장에 들어와 영업방해를 하고 있으니 당장 쫓아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나가지 않겠다며 울면서 발악을 하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비 오는 날 경비원분들에게 질질 끌려 매장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건물주 며느리 볼 수 있었는데 이 건물이 다 내 거가 될 수 있었는데 아이고 아이고 배 아파 내 건물 내 왕금 덩어리. 그 후에도 시어머니는 저희 매장 앞을 기웃거리며 저를 만나려 했었지만 그때마다 저는 봐주지 않고 바로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도 겁을 먹었는지 더는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전 그이와 만나 이별을 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간의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은 알고 있던 그이도 저를 더는 붙잡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저와의 이별을 순순히 받아들이더라고요. 아무리 오빠를 사랑해도 오빠 어머니를 내 시어머니로 모시며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니셔. 우리가 결혼하고 안 보고 산다고 해도 오빠 어머니, 나랑 오빠 결코 포기하려고 하지 않으실 거야. 정말 미안해. 아니야. 그동안 우리 엄마 때문에 예빈이 너 고생시킨 것 같아서 내가 정말 많이 미안했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보내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어디에 있든 늘 행복하길 바랄게. 예빈이 넌 충분히 그럴 자격 있는 사람이야. 그동안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남자 만나주고 많이 사랑해줘서 정말 고마워. 나도 고마웠어. 오빠 같은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어서 많이 행복했었어. 그이와 저는 그렇게 서로 이별을 고하며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만 생각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저희 두 사람이었지만 세상이 제 뜻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그이와 헤어지는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죠. 그 후 그이를 알고 있는 지인을 통해 들으니 시어머니는 그이와 제가 헤어진 충격으로 몸져 누우셨다고 합니다. 제 스스로 굴러들어온 복을 찬 것도 모자라 잘 될 수 있었던 아들 인생까지 망쳤다면서요. 정신적 충격이 컸던 것인지 정신과 약까지 먹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면서 저를 며느리로 다시 데려오라며 한동안 그 일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저를 쫓아낸 것은 예비 시어머니였으면서 누구한테 저를 데려오라고 괴롭힌 것인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 모습에 질린 것은 그이도 마찬가지인지 그 후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는 보내고 있지만 얼굴은 안 보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이와 헤어지고 저는 한동안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정말로 많이 사랑했던 사람인지라 헤어진다고 바로 잊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하지만 인연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곳에서 찾아온다고 하죠. 지금의 남편과 정말 운명처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과 헤어지고 1년쯤 되었을까. 제가 다른 매장으로 잠시 파견 근무를 다녀왔더니 저희 건물에 새로운 한의원이 들어섰던 것입니다. 그전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나이 지긋하신 원장님께서 진료를 보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거병으로 손목 관절이 안 좋아졌던 저는 한의원 원장님의 실력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게 되었는데 어느 말끔한 젊은 남자 직원이 저를 맞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자 직원분에게 접수를 하고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진료실 밖에서 저의 접수를 도와주던 남자 직원이 의사 가운을 걸치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젊은 원장님이 퇴근 시간이 되자 직원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 진료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소문처럼 실력이 좋았던 것인지 원장님에게 진료를 보고 정말로 안 좋았던 손목이 좋아지면서 저는 한의원 단골이 되었고 원장님도 제가 아래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딱 커피 매장에서 일하는 일반 직원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래 커피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는 걸 안 순간부터 원장님이 직원들 커피까지 사러 수시로 저희 매장에 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제가 한의원을 늦게 방문했던지라 원장님 혼자 계셨는데 제가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원장님도 퇴근을 하겠다며 저를 따라 나오더군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서 있었는데 갑작스레 원장님이 저에게 말을 해왔습니다. 아직 저녁 안 드셨으면 저랑 같이 저녁 드시겠어요? 저번에 제가 진료 보면서 무슨 음식 좋아하냐고 물으니 곱창 좋아하신다고 하셨죠? 제가 이 근처 곱창 맛집을 알고 있는데 괜찮으시면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그 이후 저희는 자연스레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에게 저희 아빠가 누구인지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의 상처 때문인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결혼을 약속하고 원장님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날까지도요. 하지만 원장님의 부모님의 반응은 저의 걱정과는 사뭇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커피 매장에서 일한다는 이야기에도 저를 매우 마음에 들어 하신 겁니다. 제가 건강하고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서요. 그제야 저는 제 아빠가 원장님 한의원의 건물주란 사실과 과거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된 이유까지 전부 원장님에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 아픔을 공감하며 감싸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보다 2살이나 어린 사람이었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원장님이 저와 결혼하여 제 옆에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 남편이 되어서요. 남편과는 결혼한 지 2년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 살면 살수록 평생 제 짝이란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인연은 따로 있는가 싶었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한 저를 보면서 말입니다. 저희 2사람은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자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조건이 아닌 그 사람 자체를 보고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친구든 같이 일하게 되는 동료든 연인이든요. 내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야 나 또한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썰TV 구독자님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며 여기서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